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인데요. 아름다움 수집일기 이화정 지음 책구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은 나의 미루나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 다이어리에 박힌 로고는 미루다. 웹 아이디나 닉네임도 미루를 쓴다. 오래전부터 좋아한 나무 이름이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았다. 미루나무 곁에서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다. 10살 무렵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사했다. 옥상에 올라가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길 너머 남한강이 보이는 동네였다. 너른 들판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나무가 눈에 들어올 때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외로움이란 단어의 뜻을 알기도 전에 그게 뭔지 알아차렸다고나 할까? 다른 나무들처럼 무리지어 있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꼭 나 같았다. 자꾸 마음이 갔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난감할 때가 많았다. 둘이서만 놀고 싶은데 꼭 셋이 다녀야 할 때나 나만 빼고 둘이 있는 친구들 모습을 볼 때가 그랬다. 마음이 툭툭 떨어지는 날이면 미루나무야 안녕 인사를 건넸다. 동생들과 싸우면 첫째라고 제일 많이 혼났다. 억울하고 서러웠다. 옥상에 올라가 나무를 보며 울었다.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하며 설레는 마음도, 수학 성적이 떨어져 손바닥을 맞았을 때 속상한 마음도 나무에게 다 털어놓았다. 미루나무는 내 마음속 비밀 친구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친정을 오가던 어느 날 습관적으로 부엌 창밖을 쳐다보았다. 미루나무가 사라지고 없었다.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새로 나 있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무를 잃은 슬픔은 서서히 찾아왔다. 미루나무가 사라진 들판을 보고 있을 때보다 집에 돌아온 후 문득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부반장이었던 나는 담임 선생님을 따라 친구 집에 문상을 갔다. 온갖 짓궂은 장난을 쳐서 밉던 친구가 선생님과 내 앞에 다소곳이 식혜를 내려놓았다. 빈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끔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미루나무 앞에서 생각했다. 엄마를 잃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잎사귀들이 서걱거리며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았다. 그날 이후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 친구가 밉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의 아들이 어릴 적 친구 나이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친정에서 미루나무를 보다가 그날을 떠올리며 뒤늦은 인사를 건넸다. 엄마의 빈자리를 어린 너는 어떻게 견뎠니? 선생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지 그랬어. 식혜가 다 뭐니? 미루나무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친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있다가 사라진 존재는 더 강렬한 존재감으로 마음을 채우기도 한다. 오랜 지병을 앓던 끝에 어린 아들을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꿉친구가 있었다. 늘 제잘거리는 나와 달리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친구였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 얼이 빠져있던 나는 친정집에 들렀다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면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친구가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보다 훌쩍 키가 크고 말랐던 그 친구가 영영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게 늘 미루나무 같은 친구였다는 걸. 2019년 베를린 여행 중 어릴 적 옥상에서 바라보았던 미루나무와 꼭 닮은 나무를 만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태겔 공항에 도착해 쩔쩔매며 티켓을 사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한 날이었다.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지만 열흘 뒤에는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였다. 애틋하고 소중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다. 내 꿈의 세계 창밖엔 미루나무들이 어린이 열람실의 단층 건물보다 훨씬 크게 자라 여름이면 그 잎이 무수한 은화가 매달린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겨울이면 차가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힘찬 가지가 감화력을 지닌 위대한 의지처럼 보였다. 책을 읽는 재미는 어쩌면 책 속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봐온 범상한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설매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박완서,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출판. 나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흔적들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정원을 둘러싼 채 높이 솟아있던 아름드리 미루나무를 만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일제히 몸을 뒤틀며 하얗게 빛났다. 사그락대는 소리가 경쾌했다.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나무 기둥에서 삐죽이 나온 새 가지의 여린 잎들이 매달려 있었다. 박물관 안에서 짓눌려 있던 마음이 환하게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생의 환희를 맛본 순간이었다. 내 마음에도 무수한 은화가 반짝였다. 슬프고 속상한 날, 우울함에 허우적거리는 날, 이 추억들이 나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직감했다. 내 책상 옆 책장에는 나무 관련 단행본이 40권쯤 꽂혀 있다. 그림책은 탑처럼 쌓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나무책을 검색하고 책 제목에 나무가 보이면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둔다. 공원이나 수목원에 가면 나무 이름표를 꼼꼼하게 읽고 이름을 외운다. 책을 읽다가 내가 미루나무라고 부르던 나무가 양뻗을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수영과 나뭇잎 끝의 모양, 잎맥, 뒷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부지런히 나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쁘고 근사하고 흠 없는 것만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시선에 애정이 담기자 아름다운 것 투성이었다. 벌레 먹고 구멍난 잎사귀도 귀하게 보였다. 작은 잎사귀를 들여다보며 상처난 마음,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체념한 마음, 버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했다. 나무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모임에서 나무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때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녀서인지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건 얼마나 정겹고 따스한 일인지. 다른 이에게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기쁘다. 나무 곁에 서 있는 내 모습이 편안해 보이고 나무와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나무를 보다 문득 나를 떠올리고 잠시나마 내가 곁에 있다고 여겨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나의 아름다운 수집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우람한 엄나무 옆에서 그림책을 얼굴 삼아 찍은 사진이 붙어있다. 2020년 6월 첫날. 집에 들어서니 주문했던 그림책이 도착해 있었다. 책을 다 보고 나서 남편에게 꼭 찍고 싶은 사진이 있다고 부탁해서 집을 나섰다. 빌라 단지 뒤쪽에 작은 숲이 자리 잡고 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5층 주택 높이를 훌쩍 넘는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떼죽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어우러져 제법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크리스 버터워스가 짓고 샬롯 보아케가 그린 내가 사랑하는 나무의 계절 표지를 보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거대한 자두나무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처럼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다. 우람한 고동색 나무 기둥은 몸을 비틀며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그림책을 들고 나무 앞에 섰다. 스스로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던 터라 남편은 쪼그려 앉기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이렇게 서라 저쪽으로 가라 지시를 하며 사진 찍는데 꽤 공을 들였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은 후에도 말없이 나무를 올려다보던 남편은 그 순간을 붙들고 싶다는 듯 정성 들여 나무 사진을 찍었다. 남편이 아름다움을 채집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나무와 깊은 교감을 나누던 시간은 그림책이 준 선물 같았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나무 덕분에 힘이 난다. 나무처럼 의연하게 서 있고 싶을 때 언제든 나무를 보러 갈 수 있어 안심이 된다. 바람 부는 날이면 숲으로 간다. 파란 하늘을 무대 삼아 두 팔을 들고 춤을 추는 나무를 따라하고 싶어서. 잔잔했던 일상을 산산이 부서뜨린 질병 앞에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전염병의 재난 앞에서도 나무의 아름다움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짙푸른 녹음의 계절이 지나고 가을이 올 즈음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3번의 수술을 받고 매주 항암 치료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사라졌다. 3개월 후 다시 검사 받으러 오면 된다는 결과를 들고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나를 향해 다가오던 남편을 잊을 수가 없다.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이 다 보였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휴식 같은 3개월 동안 틈나는 대로 남편과 숲길을 걸었다. 숲의 다채로운 색이 다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것들에 조용히 기뻐하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사소한 것들이 더없이 소중해지는 이유는 놓치고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귀하게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수많은 상실의 경험이 쌓일수록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더 애틋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내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 사무치게 고마워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파보면 알게 된다.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모든 순간을 붙들고 싶어진다. 3개월은 짧은 시간이고 가슴 졸이며 두려움에 떨 시간은 금세 닥칠 것이다. 미루나무에 대한 글을 쓰는 건 쉽지 않았다. 너무 좋아하면 말문이 막혀서다. 첫 문장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창밖 나무만 쳐다보고 있던 날. 나뭇잎들이 잎을 꺼내고 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이. 필립 라킨의 나무들이라는 시의 첫 행을 보고 울컥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냈다. 나무가 잎을 틔우고 무성해졌다가 고요한 제 방식의 빛깔로 물들며 이야기를 건네듯 내 이야기도 그렇게 들려주고 싶다. 나의 미루나무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운 얼굴들이 반짝인다.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속삭이는 말들이 사그락된다. 집 앞에 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와 떡갈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미루나무의 속삭임을 듣는다. 네, 얼마 전에 아름다운 수집일기 이화정 작가님을 제가 글쓰기 강연에 초대했어요. 강연 좀 해주시라고. 너무나 글을 정말 누구보다 시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림책도 좋아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읽고 쓰시는 분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또 독서 모임도 꾸리시고 글쓰기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북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이제 이화정 작가님의 이름 앞에 달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엄청 열정적인 그 모습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존경스럽다. 나는 저렇게 부지런해질 자신이 도저히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강연도 아주 멋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오셨는데
말투며 생각이며 어찌나 단아하고 그러면서도 정감 있고 또 전달력도 엄청 좋으셔서 글도 좋지만 강연이 참 좋구나 이분은. 정말 기대 이상의 강연에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뭐 시도 좀 발췌해 오셔가지고 서로 하나씩 골라서 읽게 해주셨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좀 그 읽은 감상을 좀 쓰게도 하셨고 발표도 하면서 거기 있던 우리 독서클럽 그 낭독의 발견 독서클럽 멤버들이 참 감수성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다들 막 울고 서로 그 눈물을 닦을 휴지를 제가 건네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 가시고 나서도 저도 여운이 좀 깊어서 오늘 이 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면서요. 이 글에서 미루나무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 미루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아주 시골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주로 보냈는데 그 넓은 그 논밭들 사이에 미루나무, 키 큰 미루나무들이 한두 그릇이 꼭 서 있었어요. 여름낮에 매미는 맴매 울고 그 시골의 한낮 정말 조용하고 평온하기만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무료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문득 그 시간을 떠올려 보면 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넓은 논밭이 펼쳐진 평평한 곳을 이렇게 논밭 사이를 거닐면 너무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그때 그 풍경들이 내 마음을 정말 평온하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정감이 저와 굉장히 닮아서 이 글을 읽게 됐어요. 또 뭐랄까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그 나무가 이화정 작가는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그때 미루나무를 보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미루나무가 옛날에는 자주 심는 수종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않는 수종이어서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 미루나무가 저도 그립곤 하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정감은 저는 아카시아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아카시아가 피면 아이들하고 다 같이 쫓아가서 그 향기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핀 줄도 모르다가 냄새가 나면 아카시아가 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아카시아 꽃도 실컷 따먹고 그 나뭇잎 좀도 치고 그러다가 그 이제 나뭇잎 다 떨어뜨리고 나면 줄기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카시아 파마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한낮을 보냈던 친구들과의 그 너무나 따스했던 오후가 떠올라서 저는 아카시아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런 정감들이 생각나는 그런 꼭지였네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어떤 나무에 특별한 정감을 갖고 계신지 오늘 밤은 그런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